자, 자낙스 자나 파워 등급 경식용 글러브를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모델은 경식용으로 출시되었고 BHG 품번호로 가볍고 탄탄한 게 가장 장점이고요. 생산한 곳은 일본입니다. 이게 업체마다, 일본에서도 업체마다 다, 또 브랜드마다 개인들의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길들이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. 이게 많이들 글러브를 물에다 담그면 좋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, 일본 가죽으로 제작된 경우에 대부분의 가죽은 물에 담그셔도 이제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작업자가 물에 담근 경우에는 글러브에 데미지 없이 글러브 길을 잘 들일 수가 있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글러브 가죽을 만드는 방법에 있습니다. 글러브 가죽을 만들 때 대부분 이걸 가죽을 처음에는 스킨 상태라고 하죠. 그러니까 가죽의 원피, 그 원피 상태의 스킨을 가죽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태닝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무드질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동물의 피부가 우리가 이렇게 야구할 수 있는 가죽이나 아니면 또 뭐 지갑이나 벨트,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의 형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, 그 과정을 무드질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태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. 근데 그 태닝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글러브용으로 제작되는 가죽의 대부분은, 또 일본에서 제작되는 가죽의 대부분은 태닝을 할 때 크롬 태닝이라는 기법으로 하게 되는데, 그거는 화학약품과 물을 이용해서 가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 과정을 통해서 가죽의 강도가 생기고, 그리고 가죽의 어떤 특성이 결정이 되는데, 이렇게 크롬으로 태닝을 한 가죽의 경우에는 글러브의 어떤 그 물을 빨아들였다가 뱉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, 그런 성질이 좋은 가죽이기 때문에 또 내구성도 뛰어나고, 그렇기 때문에 글러브를 무령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건조를 잘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가죽이 상하지 않게끔 잘 만져질 수 있으면 좋은 글러브의 상태가 될 수 있다고, 기능적으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셔도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결과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. 물을 이용하는 것은 글러브가 처음의 상태는 뻣뻣한 가죽의 상태를 유지하지만, 물과 열에는 이게 우리가 사우나에 들어가면 몸이 풀어지는 것처럼 글러브의 가죽이나 이런 부자재들이 풀어지는 역할을 하는데요. 그렇게 일시적으로 풀어졌을 때 가죽을 조금씩 늘려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글러브 길들일 때는 어떤 형태를 그리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. 지금 이 글러브는 올라운드용 모델로 처음 야구하시는 분이 쓸 글러브라서 기본적인 형태인 스탠다드 타입으로 길을 들이고 있고요. 지금 과정은 자낙스라는 브랜드에서 쓰는 글러브의 컴파운드는 접착력보다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컴파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 뜨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, 그 현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 처리를 하면 컴파운드가 녹아지기 때문에, 그러니까 덩어리졌던 컴파운드가 일시적으로 녹은 상태를 이용해서 다시 골고루 펴발라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. 지금 손바닥을 접어두는 것 같지만 손바닥은 접히지 않은 상태로 이 글러브의 꿀집이, 그러니까 엄지부터 새끼까지가 자연스럽게 꿀집의 공간이 형성이 되게 주머니를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 각도를 유지해서 손바닥은 평평한 상태로 유지하고요. 엄지를 갖다가 글러브질이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손바닥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
되고요. 지금 이 웹 쪽을 보시면 글러브를 제작할 때 이 웹의 끈이 한 줄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말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죽이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웹에 이 부분이 생각보다 딱딱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만져줘야 글러브가 이 웹은 좀 부드러워야지 글러브의 조작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 편해지게끔 조작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, 지금 이 펠트 부분을 때려주고 있는데, 펠트 부분을 때려주는 이유는 이 펠트라는 부위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재질이 들어가 있는데, 이거를 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잡는 과정이, 그러니까 그 고정시키는 역할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물이 머금고 있던 물을 좀 뱉어내는 그런 뱉어낼 수 있게 탈수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때려주는 부분이 있고요. 지금 이런 힌지 부분을 때려줄 때는 세게 때리는 것보다 약한 힘으로 여러 번 때려주는 게 중요한데요. 그 이유는 가죽을 세게 때리게 되면 겉에 힘 전달이 돼서 겉에 가죽이 상하거나 부자재가 상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지만, 그렇지 않을 힘으로 웹쪽 포구면을 때려줄 때도 강하게 때리는 것보다 충분히 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, 그러니까 세게 때리는 것보다 쭉 밀어서 때려주는 느낌으로 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정도 느낌으로 강하지 않게끔 때려줘도 웹은 충분히 많이 늘어나고요. 꿀집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고,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꿀집이 자리 잡는 거지, 세게 때리게 되면 웹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끈이 늘어나고 버리기 때문에 글러브의 어떤 일시적으로는 좋게끔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 글러브의 바란스나 그런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지 되고, 그래서 사실 쉐이퍼질을 하는 것도 처음 보시는 분이 볼 때는 세게 막 때리는 것 같지만, 사실은 쉐이퍼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 정도 만져졌고요. 지금 이거는 T-웹 글러브지만 스탠다드 타입으로 개를 들여서 지금 2칸 정도 글러브가 오는 상태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꿀집도 잘 잡혀 있고요. 이거는 이제 건조한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.